서해 해풍에서 자란 농산물이 가득하고 33년 할머니의 손맛과 갯벌 해산물들이 풍족한 해안 서부시장. 청년 셰프 장보고 과연 어떤 혼밥이 완성될까요? 서해의 자연을 품은 도시 충남 태안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봄 향기를 가득히 싣고 온 이혜나 작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여행지도 만들기 기대해주세요. 지역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요즘 좀 요란한 변화무쌍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역마다 물론 편차가 좀 있긴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무너져 내리는가 싶어서 창밖을 열었더니 막 우박하고 막 돌풍이 불고 갑자기 소나기가 막 국지적으로 내리고 이런 좀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밖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퇴근하면서 이제 운전을 했는데 집에 와서 딱 주차를 하고 보니까 차가요. 이 흙비하고 황사 때문에 그냥 세차했던 차도 그냥 와 까맣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제 비로 세차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정말 김지연 씨처럼 지저분해졌을 텐데 원래 비갠 후에 하늘이 굉장히 맑고 청명하기 마련인데 이게 요즘에 미세먼지하고 황사 때문에 이 법칙도 무너졌어요. 다시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밀려온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하나 확실한 정보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사주의보와 황사경보가 있잖아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주의보, 미세먼지경보. 확실하게 알려드리면 황사를 이제 1시간 동안 관측을 해요. 그래서 그 일정한 면적 안에 이제 그 농도가 400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정도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이제 황사주의보가 발령이 되는 거고요. 또 1시간 동안 이제 계측을 했을 때 800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 이 농도 안에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황사경보가 발령이 된다고 하네요. 네. 요즘은 어플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좀 호흡기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해가지고 수칙을 좀 알고 대처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심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이런 날은 황사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우울해질 때 TV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저희 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 그리고 만난 정보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꿈을 꾸는 청년은 누구나 아름답죠. 그런데 또 요리의 꿈을 꾸는 요리학도 청년이 전통시장을 둘러보면서 새로운 음식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청년 셰프 장보고 시간. 오늘도 자신만만한 청년의 도전기가 계속됩니다. 근데 저는요. 청년 셰프 장보고를 보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냐면 저도 좀 그래요. 실수를 하진 않을지 또 혹시 사고를 치진 않을지 이렇게 아무래도 주부의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모습의 그 매력을 또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떻게 첫 술에 배부릅니까? 처음에는 좌충우돌 부딪히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배워나가는 것이 청년의 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요. 이 수연 셰프가요. 태안의 서부시장을 찾았거든요. 태안하면 뭐 갯벌도 있고 바다도 있기 때문에 많은 해산물이 풍부한 넉넉한 그런 전통시장입니다. 청년 셰프 장보고의 좌충우돌 전통시장 탐방기 지금부터 함께 떠나가 보시죠. 해산물들의 천국 충청남도 태안군의 청년 셰프가 떴다. 이번 임무는 바로 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혼밥 만들기. 태안 서부시장에서는 어떤 혼밥이 탄생할까요? 청년 셰프 장보고 도전! 버스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태안 서부시장. 오늘도 당당한 발걸음으로 청년 셰프의 장복이 함께할까요? 제가 오늘 맛깔나는 혼밥을 만들기 위해서 태안 서부시장에 왔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해풍을 맞고 자란 농산물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기 양배추 이렇게 파는구나. 갖가지 채소를 구경하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늘 지금 이건 무슨 마늘이에요? 이건 육종, 육종 마늘이요? 이거는 스핀산 마늘.
육종 마늘은 날이 작고 단단해서 영양도 더 알차다고 하는데요. 태안에서는 육종 마늘을 먹은 지는 오래됐나 봐요. 육종 마늘. 그럼요. 오래됐지. 옛날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이 마늘이랑 얘랑은 네. 맛이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 그러면? 나지? 이거는 이제 고기들 먹는데 삼겹살 먹는데 썰어서 많이 먹고 네. 이거는 그냥 여기서 양념하는데 많이 먹고 양념? 김치 담는데 김치 담을 때 이거를 자르지 않고 통으로 넣는 안에 거예요? 갈아야지. 마늘김치 만드는 게 아닙니다요. 한번 먹어볼게요. 마늘 맛이. 요새는 습살 때라 별 맛은 없어. 별맛 없는 게 아니라 아 매운데요? 지금은 맛이 없어요. 아, 속 쓰리는데 이거? 에이구, 마늘의 매운맛 제대로 봤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 제가 속 쓰려 죽겠어요, 이거. 그거 하나 먹고 세프님 엄청 떨지 마. 하나 먹고 그러고 갖고 엄청 떨어. 태안 분들은 육종 마늘을 원래 평상시에 드셔서 이게 안 매운 것 같은데 저희 채소 너무 엄살을 너무 버리는구먼 그려. 태안서는 한 주먹은 먹여야지. 한 주먹이요? 어떻게 먹어 이거 한 주먹을? 이게 지금 그럼 육종 마늘로 제가 뭐 만들어 먹을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요? 그 조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물에다 살짝 데쳐갖고 물려. 그놈하고 이렇게 간장 조금 넣고 졸여. 좀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조금씩 다 넣어서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어머나. 오늘 이 육종 마늘 가지고 제가 혼밥 요리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서 선전 좀 하고. 네, 알겠습니다. 혼밥 후보재료 알쌈 맛의 육종 마늘. 태안 서부시장의 또 하나의 자랑은 갯벌에서 자란 해산물과 짭조름한 젓갈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오, 뭐지 이게? 이게 뭐예요? 그게 뻥설기예요. 뻥설개요? 바다 갯가재 종류의 뻥설개는 봄철 별미 중 하나인데요. 뻥 이렇게 수입다가 이렇게 빼면은 네. 그것이 쏙 나와. 아, 나무 막대로 갯벌 구멍에 넣었다 빼는 순간 압력을 이용해서 뻥설개를 잡는데요. 그럼 요리할 때 뻥설개는 어떻게 손질해야 할까요? 요것을 이렇게 떼서요. 네. 네, 요것만 떼내고서 네. 닦으면은 머리에 잠인데 여기서 네. 노린내가 많이 나요. 요것만 네. 닦아내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아, 네. 그냥 이렇게 밀가루 묻혀서 이렇게 쪄도 되고 찌개처럼 이렇게 청양고추랑 다 넣고서 끓이면은 참 네. 맛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이 노란 것들은 뭐죠? 알, 알이요? 알이에요. 익어서 찌개를 끓여도 안 떨어지고 네. 튀겨도 안 떨어지고 찌쳐도 안 떨어지고 이게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제가 선택한 혼밥 레시피 재료 뻥설개입니다. 청년 셰프 이번엔 해산물 구경에 또 신이 났다 신이 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지금 태안에 뭐 해산물로 뭐 유명한 건 뭐가 있어요? 유명한 거요? 네. 우럭, 우럭, 그리고 쭈꾸미, 쭈꾸미, 그리고 바지락. 바지락 생산단지까지 조성할 만큼 충남 태안에서는 바지락이 이곳의 명물로 손꼽히는데요. 무엇보다 4월부터 제철을 맞이해서 싱싱해 보이는군요. 어머니, 제가 한번 그거 바지락 까는 거 한번 해봐도 될까요? 바지락 손질하기 도전 잘할 수 있겠죠? 여기가 이렇게 일단 상인 아주머니께 바지락 손질법을 차근히 배워보는데 이렇게 살짝만 넣어야 돼. 이거 안 들어가냐? 어려워 보이기는 한데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아, 왜 그래? 이게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결국 상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도 다시 알려주시는데요. 자,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10분 만에 바지락 한 개 손질은 마쳤지만 아이고 연습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서 요리할 때 쓸 수 있겠어요? 야, 이거 밖에는 내 시간, 요리요. 하다 보면 알게 돼. 정말 엉망. 아주 가끔은 노력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이게 쉽게 보이는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이 어머님 실력이 장난 아닙니다. 바지락 같은 경우 이제 안에 혼밥으로 해산물 뭐 볶을 때
이 향이나 이제 그런 조합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성공을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네요. 열심히 하면은 잘 되겠습니다. 네. 혼밥 부부재료 뻥설개와 바지락입니다. 셰프가 찾아간 다음 코스는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제법 푸짐한 양의 할머니표 칼국수가 손님들에게 배달되는 이곳. 손님들은 칼국수가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흡입하듯 먹기 바쁜데요. 이 한 그릇이 단돈 3,000원입니다. 지금 칼국수가 3,000원이잖아요. 어떻게 가격을 좀 올리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지금 30년 단골 손님들만 오시는데 이제 비좁은 데서 네. 그냥 한 식구처럼 드시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못 올려요. 어떻게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자매예요, 자매. 자매요? 우리 3살 언니, 3살 동생. 30대 시작해서 지금 60대 됐어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33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는데요. 여기만의 뭐 맛있는 비결이 따로 있나 봐요? 그냥 집에서 해먹는 대로 하는 거지. 네. 다른 거 없어요, 비결. 해먹는 옛날에 거라고. 엄마가 저기 칼국수 해주던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해요. 따로 지금 조리 방법을 네. 어떻게 한번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뭐 별스러운 것도 아닌데 집에서 해먹는 그대로인데 뭘 네. 안 가르쳐. 그래요. 밀가루- 밀가루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얇으면 맛이 없어요. 얇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얇으면 좀 이내. 이네. 혀끝에서 네. 이게 좀 씹히는 맛이 들어잖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가 1인분인 거예요, 그러면? 많이 주세요 하면 많이 드리고 조금 달라고 하면 조금 끓이기 때문에 이거 1인분 기준이 없어요. 어머니, 한번 제가 한번 썰어볼게요. 예, 그러세요. 그냥, 헤헤, 면발이 아주 튼실하게 뽑히겠네요. 어때요? 주문하시는 거는 지금 잘하시네요. 정말요? 네. 제가 지금까지 지금 시장 돌아다니면서 다른 분들께는 구박받으면서 다녔는데, 왜 부작을 해요? 아, 저,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두꺼워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어머님이 하신 거고, 이게 제가 했는데, 저는 좀 많이 조금 두껍네요. 한 2배 정도 두꺼운 것 같아요. 이제 끓는 물에 면발을 넣어주고요. 소금 되게 조금 넣네요, 근데. 바지락도 엄청 들어가네요. 간은 노릇이 소금으로만, 포명으로 채 썬 애호박을 넣고서 싱싱한 바지락과 함께 끓여내면 푸짐한 한 그릇이 뚝딱. 상당히 서빙을 하시네요. 이렇게 할머니의 손맛 가득한 바지락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이만한 양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수연 셰프도 앞선 손님들처럼 칼국수를 흡입하는데요. 어때요, 맛이? 근데 딱 먹으니까 이 면에도 짭조름한 게 지금 간이 지금 딱 된 게 정말 여기 맛있어요. 어떻게 입맛이 맞으세요? 아, 정말 맛있어요. 그것도 맛있게 드시려면요. 네. 여기 식사라에다가 네, 덜어가지고 한번. 요 무국물 조금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넣어서 드시면은 네. 더 또 맛이 색달라요. 아이고, 그렇게 먹다가 그릇까지 먹겠어요. 확실히 이거 다른 육수를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느낌은. 33년 동안에도 지금 이렇게 손님이 많고 하는 이유가 우리 사장님분들의 그 정성과 배품,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따뜻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양도 많이 주고. 제가 선택한 혼밥 레시피 재료 칼국수입니다. 셰프의 혼밥 후보 메뉴는 칼국수입니다. 이번엔 시장 바깥을 구경해볼까요? 오, 여기 고기 말리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이것들 다 뭐예요? 우럭포예요. 우럭포요? 태안의 특산물 중 하나인 우럭포는 지역민들이 자주 즐겨 먹는 식재료라는데요. 태안에서 우럭이 유명한가 봐요, 이게. 이쪽 서해에서 나오는 우럭이 네. 맛도 있고 제사 때에 그 제지낼 때 프로 네. 우럭포를 주로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많이 우럭포를 많이들 네. 건지고 네. 말리고 있어요. 아버님, 근데 여기 우럭은 또 크네요, 다른 것보다. 이제 대우럭이라고 대우럭. 자연산에서도 최고 큰 거. 아버님,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에 뭐 얼마씩 판매하고 계세요, 이런 거는? 이 정도 되면은 한 2만 원 정도. 따로 이거 뭐 말리는데 뭐 시간이나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우럭은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네. 햇빛에 오래 쐬일수록 노란 기름이 흘러요. 햇볕에 잘 말려서 기름기가 쫙 빠진 우럭포가 맛있다는데요. 그래야 우럭포 특유의 쫄깃한 식감도 잘 살아난답니다. 도와드려도 될까요? 제가 한번? 그리고 하실 수 있을라나? 네, 한번. 있으니까 장갑을 한번. 네, 한번 해볼게요. 호기롭게 우럭포 말리기에 도전하는 수연 셰프. 이제야 재능을 발견한 건가요? 자, 마지막. 다 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하여튼 이거 같이 뭐 뒤집어주고 하느라고 고생 많아서 아유, 더운데. 네. 선물로 우럭 아. 하나 이렇게. 야, 이게 또 비싼 거를 또 아버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우럭으로 제 맛있는 혼밥 요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밥 후보 재료 태안의 특산물 우럭포입니다. 네, 시장도 다 돌고 벌써 해가 이렇게 좋네. 배고픔에 무작정 어디론가 들어가 보는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가 바로 우럭젓국입니다. 주로 지역민들이 찾는 맛집인 듯한데요. 곧바로 주방을 습격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우럭젓국 손질하는 거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뭐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럭을 구했어요. 손질할 줄 몰라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이곳에서도 역시나 대우럭을 이용해 우럭젓국을 만든다는데요. 녀석 참 큼직하다 큼직해. 뼈도 같이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국물이 우러나니까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로 한 번씩 잘라주시고요. 제가 한번 잘라봐도 돼요? 국물이 우러나는 뼈라 굵직해서인지 손질하기가 쉽지 않군요. 아유, 수연 셰프 힘 좀 써봐요. 말린 걸 써야 되나요? 우럭젓국 만들 때? 말린 거는 네. 꼬들꼬들하면서 그 담백한 맛이 나는데요. 생물로 하게 되면은 하얗게 지리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매운탕처럼. 참 지켜보는 사람이 더 민망합니다. 제가 질문해놓고도 그러네요. 보통 매운탕 먹을 때 그냥 센 걸로 놓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우럭젓국을 먹나요? 해안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네. 우럭이 많이 알려졌어요. 여기는 우럭포가 꼭 올라가요, 제작상에. 포를 가지고 다 드신 다음에 머리하고 뼈만 남으니까 살이 없잖아요. 국물 네. 우러날 게 없으니까 쌀뜨물을 넣어서 아. 끓여서 먹었던 게 그게 우럭젓국이에요. 네, 마늘은 최대한 많이 넣으시고요. 마늘은 왜 많이 넣어야 되죠? 이게? 마늘이 기름맛도 잡아주면서 비린내. 맛을 많이 네. 쌀뜨물에 다진 마늘, 손질한 우럭포를 넣고 국물로 우려내듯 끓여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대파와 두부 이 두 가지만 들어가도 시원한 맛이 난답니다. 진짜 아까 저기 했을 때 어떤 맛이 날까 참 궁금했는데 이게 완전 시원해요. 한눈에 봐도 탱탱한 생선살이 구미를 당기는데요.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건 한번 진하게 말려서 그런지 쫄깃한 맛이랑 이 고유의 그 안에 뭔가 찐득한 맛이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혼밥 레시피 재료 우럭젓국입니다. 혼밥 후 메뉴 우럭젓국입니다. 해안 서부시장에서 세 가지의 후보 재료와 두 가지의 후보 메뉴를 만나봤습니다. 해안 서부시장에서 최고의 혼밥 레시피를 찾아온 청년 셰프 장보고. 오늘 그의 혼밥 메뉴는 무엇일까요? 제가 태안 서부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덕장에 우럭 말린 것도 보고 바지락 까는 것도 경험해보고 또 육종 마늘의 그 매운맛을 톡톡히 느끼고 왔습니다. 태안 서부시장의 다양한 식재료로 맛있는 혼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들로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칼국수 면입니다. 두 자매분이 운영하시는 그 저렴한 칼국수를 먹었는데 그 칼국수가 잊혀지지 않아서 한번 이 칼국수 면을 혼밥에 넣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먼저 펄펄 끓는 물에 칼국수면을 삶아놓고요. 고추, 쪽파, 마늘을 썰어줍니다. 우럭포의 살만 잘 발라내서 먹기 좋게 썰어주고
준비해둔 재료들과 멸치 액젓, 간장과 설탕, 그리고 굴소스로 간을 내줍니다. 바지락을 투하시키고 칼국수면을 넣고 바지락의 입이 열릴 때까지 볶아주세요. 고명으로 송송 썬 고추와 숙주나물을 넣고 다시 한번 볶습니다. 숙주나물에 숨이 죽으면 이제 접시에 담아내면 됩니다. 해안 팟타이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봄 해산물 팟타이로 혼밥 만들기물을 완수했습니다. 해안 지역에 자연이 준 선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상인들. 청년 셰프에게는 해안 서부시장이 또 다른 배움의 장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야, 태안 서부시장 네. 진짜 없는 게 없네요. 네. 그리고 해산물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천국이에요. 이곳에 가서 많은 것들을 맛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겁도 없이 세상에 육종 마늘을 그냥 그 빈 속에다가 그걸 생으로 그냥 맞습니다. 먹었으니 그게 얼마나 들어가가지고 얘가 육종 마늘이 거기서 춤을 추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위가 놀라 뒤집어졌을까요? 계속 속쓰리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그래도 어떤 재료에 대한 식감과 또 그곳의 그 마늘 맛 안 보셨겠어요. 그러나 그 육종 마늘의 그 그럼요. 식감을 또 느껴보기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뻥설게 네네네. 막대기만 지어보면 이렇게 쏙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게의 살을 맛본다기보다는 이제 네. 국물에다 우려내서 네. 그 시원한 맛을 내는데 정말 네.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하고 그 갯벌 체험도 할 겸 네. 가서 잡으면 그 재미가 쏠쏠할 것 같고, 야, 바지락이 세상에 얼마나 맞아요. 저는 싱싱한지 끝없이 그냥. 먹는 게 바지락이거든요. 누가요? 제가요. 있으면 있는 대로 끝없이 먹을 수가 있는데 아까 진짜 네. 그 바지락을 이렇게 살을 딱 이렇게 빼내는 그걸 직접 배웠잖아요. 1대1로 쉽지 않아 보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깟 건 안 살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도 1대1로 배우는 기회도 생기셨네요. 요리를 할 때 싱싱한 바지락은 아까도 보셨지만 톡톡 네. 터져요. 아, 금방 네. 볶다 보면 네. 예, 그런 어떤 싱싱한 바지락을 또 가늠할 수 있었고, 야, 네. 그나저나 33년 동안 333이네. 33년 동안 3,000원으로 우리가 네. 이 푸짐한 칼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그 할머니의 칼국수. 야, 전 너무너무 들러서 먹어보고 싶어요. 보셨죠? 재료는 알고 보면요. 칼국수하고 호박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도록 사랑을 네.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진짜 손으로 빚은 그 국수의 면발에 있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정성이죠. 어쨌든 네. 예, 오랜 동안의 할머니의 노하우와 정성. 네. 저는 이제 태안 서부시장에 가면 네. 일단 점심은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먹고 저녁에는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퍼질러 앉아서 우럭 젓국과 함께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다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수현 셰프 보니까 정말 캬 소리가 그냥 나오는 그런 맛이던데요.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럭젓국. 태안의 서부시장. 네? 그래서 이 다채로움을 인정받아서 네.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특화된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 시장 주변에 숨어있는 명소를 소개하고 태안을 갈 때 이 네. 명소들을 우리가 알아야 또 즐거운 여행 할 수가 있거든요. 요목조목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여기 떠나자. 오늘도 여행 작가 이혜나 씨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한복을 아름답게 입고 전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섭렵하는 우리 이혜나 작가 나오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이제 여행 가방을 쌀 때 요즘 또 가방 싸는 설레임이 있잖아요. 네, 네, 카트도 또 막 그냥 막 다양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 거기다 싸는데. 그때가 가장 즐거워요. 그럼요. 네. 근데 계절이 이렇게 막 일교차가 심하고 변화무쌍한 지역을 갈 때 네. 짐을 어떻게 싸야 되는지 그리고 또 궁금해요. 지금 계절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럴 땐 진짜 어떤 걸 꼭 필요한 요령. 거 이것만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짐 싸는 요령. 네. 사실 여행은 짐이 적을수록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계절이면 이제 그 여러 계절에 맞는 옷을 싸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옷을 한 가지 용도가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스카프인데 스카프. 스카프 네. 하나 가져가면 뭐 이렇게 스카프로도 쓸 수 있지만 네. 이게 조금 재질이 비치지 않는 경우에는 묶어서 치마로도 쓸 수 있고 네. 드레스로도 쓰기도 이렇게 묶어서 드레스로도 쓰고 두건으로도 쓰고 네.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한 가지 아이템에서 여러 가지 옷으로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아니, 밥 먹을 때 뭘 흘리면 또 닦고 그 다음에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너무 가셨다. 너무 스카프의 무한 변신.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고정적으로 네. 사용하지 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활용해서 알겠습니다. 챙기자라는 걸 예. 하나의 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예나 씨가 알찬 여행 가방을 들고 네. 스카프를 들고 찾은 곳 태안의 명소들 어느 곳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여행해 보겠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의 보고, 서해안의 아름다움을 품은 고장,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 명소인 충청남도 태안. 안녕하세요. 한복 입고 여행하는 여행꾼 히피 이혜나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남도 태안에 나와 있는데요. 서해 바다를 마음껏 즐기러 오늘도 저랑 같이 떠나보실까요? 요기요기 떠나장 6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 바다 보려고 태안 왔는데 여기 근처에서 제일 좋은 바다가 어디에 있어요? 하간포도 괜찮고. 거기 가면 근데 괜찮아요? 볼만한 게 많이 있어요? 그도 해수욕장 찍어? 하간포 가면 해수욕장 있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파세요. 네. 태안 서부시장에서 만난 상인의 추천을 받아 하간포 해수욕장을 첫 번째 관광지로 결정했습니다. 깨끗한 백사장과 고즈넉한 풍경으로 유명한 하간포 해수욕장. 아무도 모르게 와, 진짜 조용하다. 아무도 없어요, 이 해변에. 물 빠진 해변 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한적한 해변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썰물이 빠지는 중이었는데요. 아직 빠지지 못한 물길을 보니 이곳이 진짜 서해라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한적한 해수욕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작은 바위 위로 올라갔는데요. 와, 이 해변 다 혼자 내 것 같다. 좋아. 뭔가 되게 비현실적인 장소 같아요. 이런 돌도 그렇고 물 빠져가는 해변도 그렇고 바다와 경계선 없는 저런 바다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파란 바다와 파란 하늘이 경계선 없이 맞닿아 하나가 된 푸른 풍경을 보니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비현실적인 공간에 온 것 같더라고요. 이 비현실적인 바다의 현실감을 더하려면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마치 사람들이 계신데. 해수욕장 한편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봄을 맞이하여 배에 도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간포가 뭘로 유명한 동네예요? 학바위라고 있어요. 학바위. 이쪽으로 넘어가면 학바위가 있다고요? 저 보이는 산이 좀 아, 근데 왜 학바위라고 불려요? 학처럼 생겨 있어요. 바위가 학처럼 네. 딱 생겼어요? 주민의 추천으로 해수욕장 건너편에 있는 하간포 해변으로 이동했는데요. 학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인 하간포 해변. 바닷물이 빠지는 밀물대면 모래갯벌이 열려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제 눈에 띈 하얀색 껍데기. 이 많은 게 다 굴이라니. 오. 굴 먹고 싶다, 굴. 오, 큰 놈들도 있었어. 오, 이거를 다 살아있는 거지? 아, 따. 자연산 굴이라 그런지 껍데기가 엄청 날카롭더라고요. 물이 나와. 있다. 대박. 오, 진짜 있다. 와, 진짜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이렇게 막 먹을거리가 이렇게 바다에 그냥 널려있어도 되나? 진짜 굴맛이네? 한참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굴만 까서 먹었네요. 굴밭. 대박, 굴밭. 저기랑 저기 이렇게 하얀 데는 물이 안 차고 까만 데는 다 이게 물에 젖었던 부분인가 봐요. 여기가 원래 바다 속이잖아요. 히피너 이에나, 저좀 인어 같나요? 굴 외에도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아 숨쉬는 생태의 보고 서해안 갯벌.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장으로, 어른들에게는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안성맞춤이죠. 서해엔 와보긴 했는데 항상 오히려 물 차 있을 때 많이 봤고 물 빠졌을 때는 에이 물 빠져버렸네 이러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와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굴이 이렇게 넘쳐나고 재미있는 이름 모르는 생물들도 막 지나다니고 서해에 진가는 물이 빠졌을 때는 이번에 와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몽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하간포 해변은 태안서부시장에서 33분 거리에 있습니다. 제 발걸음이 향한 두 번째 관광지는 신두리 해안사구인데요. 빙하기 이후 약 1만 5천 년 동안 형성된 국내 최대의 모래 언덕인 신두리 해안사구. 대한민국의 작은 사막이라 불릴 정도로 해안사구의 독특한 지형과 생태가 잘 보존된 것이 특징인데요.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저기만 보면 진짜 사막 같네. 부드러운 곡선이 일품인 거대한 모래 언덕.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바람 자국과 입자의 크기에 따라 가로로 모래가 쌓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부드러워 보이는 고운 입자의 모래 한번 만져봤습니다. 엄청 부드럽고 엄청 따뜻해요. 이렇게 가벼운 모래들이 날라오고 쌓이고 바람에 불어서 형성된 게 이 모래 언덕이잖아요. 신기하다. 모래 언덕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만큼 보존을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따라 관람해야 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지만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사고의 높이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페루에 갔었는데 거기 사막이 있었거든요. 그 오아시스 마을에서 샌드보드 빌려다가 저런 데 쭉 타고 내려왔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 진짜 재밌을 텐데. 아쉽네요. 하지만 자연보호를 위해 여기서는 참는 걸로. 이런 길은 뛰어서 가야 제맛이지. 사구를 최대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둔 탐방로를 따라 끝까지 올라가 보았는데요.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보여. 뭐가 보여요? 바다의 안개 올라오는 거 봐요. 우와, 신기하다. 되게 신비롭다. 천국 같아요. 마치 해면으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바다 안개. 봄철 큰 일교차로 인해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라는데요. 덕분에 태안바다의 신비로움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사진 찍으러 오면 진짜 2, 3일을 보내도 아까운지 모를 것 같은데요? 바다의 신이 나올 것만 같은 신비로운 태안바다를 보며 저 역시 사진을 찍었는데요. 셔터만 눌렀을 뿐인데 예술작품 탄생. 막 찍어도 화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 사구 보존을 위해 탐방로를 벗어난 관광은 절대 삼가주세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저, 유독 신이 나 보이지 않나요? 아, 여기 있다. 이거 한번 꼭 타보고 싶었거든요. 사륜 오토바이. 그지, 여기 왔으면 타봐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니 저 혼자 여행 왔는데요. 여기 왔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길래 한번 타보려고. 아, 그래요? 근데 좀 패션이 독특하시네요. 약간 엿장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엿장수라니. 엿장수 소리는 들었지만 사륜 오토바이를 탈 생각에 기분은 업. 머리 좀 눌러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각설이랑 어울릴지는 모르겠네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로. 각설이라니. 네, 헬멧 착용하시고요. 머리가 뭐 이미 헬멧처럼 돼 있어가지고 좀 더 당기시면 그냥 되고요. 약간의 굴욕은 있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해변을 향해 출발. 신비로운 태안 바닷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완전 재밌어요. 겁나. 울퉁불퉁한 비포정 도로를 달리니 스릴도 재미도 업.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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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삐삐.
오토바이를 타고 사구와 해안도를 한 바퀴 돈 다음 숲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숲속에서 발견한 작은 호수. 과연 이 호수의 정체는? 바뀐까지.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두흥습지고요. 네. 아까 사구 보셨죠? 네, 사구. 사구가 보셨는데 사구랑 맥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가 자연습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구지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내륙에 비가 오면 빗물이 바다로 흘러갔는데요. 사구가 형성되고 나서는 바다로 흐르던 빗물이 사구로 인해 골짜기에 담수가고요. 습지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바이크만 타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런 것도 구경도 할 수 있고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예, 보통 전반적으로 네. 바이크만 타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바이크만 타시면 저희는 좀 다른 코스가 어차피 다른 게 자연 환경이랑 또 이제 천연기념물 그렇게 지정된 것이 태안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신두리 해안 사구 뒤편에 생성된 자연습지인 두흥습지는 2007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야생이 숨쉬는 생명의 땅 두흥습지를 탐방했는데요. 그 사구에서 여기까지 건너오고 그리고 습지까지 왔다가 그냥 산책 코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앉아서 이제 음식 같은 거 드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저 역시 두흥습지를 바라보며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안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사륜 오토바이는 태안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느덧 만조로 물이 차오른 태안 바다. 와, 반짝반짝. 무작정 떠난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수목원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쁜 수목원이 있는지 몰랐네요.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저희 수목원 같은 경우는 설립자가 외국분이세요. 한국전쟁 당시 정보장교를 참전한 카일 페리스 밀러. 전쟁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1979년 민병갈이라는 이름으로 귀화했는데요. 충남 태안의 모래땅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일구기 위해 무려 40년 동안 전 재산을 수목원 조성 사업에 바쳤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목원에 왔다면 꼭 구경을 빼놓을 수 없죠. 수선화, 설광화, 삼지당나무 등 수목원 곳곳에 피어있는 꽃들이 향기를 풍기며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볼거리 덕분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하는 최고의 산책 코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라. 몇 살이에요? 3살이요. 눈이 근데 왜 이렇게 크냐? 그냥 한적하고 그냥 운치 있고. 네. 봄에 꽃필 때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참 예쁘고 좋아요. 히피가 추천하는 수목원 관람 포인트. 와 이건 진짜 그림이다.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수목원 입구에 위치한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오구나무. 나뭇잎의 모양이 까마귀의 입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계절별로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나무를 올려다보니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수채화? 수채화로 그려놓은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히피가 추천하는 두 번째 관람 포인트. 우와 여긴 또 전래동화네. 수목원의 아름다운 풍경 속 곳곳에 자리한 전통 가옥들이 꼭 전래동화 속에 들어오는 기분이더라고요. 아 이런 한옥 딱 내 집인데. 여름에 이렇게 다 창문 열어두고 딱 바다 바라보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꼭 정자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기대된다.
노래 동화 속에서 나올 것 같은 한옥은 멀리서 온 관광객들을 위해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히피가 추천하는 세 번째 관람 포인트. 판타지 소설에 나올 듯한 비밀스러운 숲인데요. 나무마다 타고 올라가서 뭔가 판타지 같기도 하고 풍성한 나뭇잎이 만들어낸 진한 초록숲이 상상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도 들게 했습니다. 비밀의 정원 같은 길을 걸어서 히피가 추천하는 네 번째 관람 포인트. 바로 낙조가 아름다운 해변 산책로인데요. 와, 이거야말로 운치의 절정이다 진짜. 태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하기에 최고의 명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네요. 보기만 해도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딱 처음 들어올 때 수채화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전래동화, 여기는 판타지, 꼭 문학과 그림 속을 막 넘나들면서 다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숨겨진 보물 장소인 것 같아요. 사시사철 언제나 아름다운 수목원은 태안서부시장에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연이 안겨주는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었던 여행. 6번째로 만들어본 나만의 여행지도 충청남도 태안이었습니다. 태안의 새로운 발견. 네. 역시 이제 여행 작가 이혜나 씨와 함께 다니다 보니까 네. 좀 더 색다른 모습으로 태안의 여러 가지 명소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넉살이 원래 좋으시죠?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다니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네, 저는 항상 혼자 여행할 때 인터넷에 검색도 안 해보는 편이에요. 오. 직접 현지에 가서 물어보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장소로 따라서 가고 이게 제가 여행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이게 더 맛이 있죠. 사람들 그러면서 친해지고 맞아요, 사람들하고 맞아요.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아까 친해지신 게 혼자 외로워 보이셨는데 계속 두 습지 어우, 남자분하고 그러니까요. 바이크도 타고 습지도 같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걸어가시니까 흔치 않은 기회인데. 되게 좋아 보이셨어요. 근데 저보고 각설이라고 하셔서 실망했어요. 근데 역시 태안의 여행은 조금 외로우면서도 그런 한적한 맛을 즐기는 여행인가요? 어떠셨나요? 평일에 가셔서 그런지 좀 네. 한적한 그런 멋이 있었네요. 네. 맞아요. 사실 도시에 있으면서 항상 주변에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한데 이렇게 여행을 떠났을 때 또 혼자 한적하게 사색을 즐기는 그런 맛이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태안이.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맛이 있고 나중에 촬영을 또 북적북적한 곳으로 가면 네. 활기찬 맛이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린 늘 어디서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이제 예나 씨가 서서히 이제 맛에 뭔가를 알아간다, 눈을 네. 떠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실치를 드실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네. 야, 그 바닷가에서 네, 굴을 진짜. 직접 캐 먹으면서 네. 이거야말로 정말 검색해서는 나오지 않는 굉장한 도전 아닙니까? 그쵸, 딱 어땠어요? 갔는데 굴이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먹어도 돼요? 하니까 주변에 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요? 이건 여기서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다 캐서 먹었죠. 아, 그분들은 허가를 받고 캐시는 분 아닙니까? 아예 제가 그렇게 그분들에게 피해가 될 정도로 많이 먹진 그럼요.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예. 아니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도 네. 저는 저렇게 캐볼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이혜나 씨 덕분에 진짜 저런 맛도 잠깐 그럼요.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체험학습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이들한테 정말 소중한 네. 그런 경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혜나 네. 씨가 모범을 보여주셨고 네. 4륜 오토바이의 스릴. 네. 뭐 우리가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맞아요. 모래를 이렇게 가다 보면 바다바람. 바람도 더 바닷바람 네. 들어올 것 같고 느낌이 바다 옆을 어때요? 달리는 기분은 진짜 상상 초월이었어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홍숲지에 가서 직접 설명도 듣고 구경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다 볼 수 있는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4륜 오토바이는 처음 타보는 거예요? 네, 처음 타봤어요. 외국에도 뭐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항상 돈이 없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못 하셨군요. 그래서 아, 너무 저기 아쉬웠거든요. 외국에서 네. 문자 보내요. 정말요? 제가 오토바이 비용만 타는 비용만 그 아이고. 정도만 제가 송금을 해드립니다. 아유 오늘 타셨으니까요. 뭐 저기 굳이 환전수수료 20%로. 아.
자, 이렇게 재미있는 네. 태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일단 또 사진을 좀 많이 찍었잖아요. 네. 네,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사진으로 보는 맛은 어떤 것일까? 오. 여기가 하간포예요. 네. 그 하간포에 보면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실제 뒤에 학을 닮았다고 하는 그 모습이 네. 앞에 그대로도 담겨 있어서 그것도 아. 한번 이렇게 찍어보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그리고 바다. 네. 바다.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이에요. 이제 안개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압권이죠. 네. 바다에. 그냥 안개가 정말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어우, 네. 이 장면도. 네. 저 안에 거니는 것만으로도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 모습이 내려다 보이는 게 바로 이 신들이 해안사고. 네. 네. 예나 씨가 아주 여유 있어 보입니다. 사진의 모습들이. 사구를 다녀본 적이 있죠. 외국에도 뭐 사구가 네, 있을 네. 테니까. 페루에서는 사막에 있는 사고도 본 적 음. 있고 브라질에서는 해안에 있는 연안 사고도 본 적이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샌드 아트라고 이제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그쵸. 뭔가 그림이나 작품을 만드는 건데 특히 이제 가족들끼리 네. 이렇게 여행을 가시면 많이 체험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 아까 보니까 네. 예, 지금 사진은 사람들의 그 사진이 해안사고에 이제 않으셨어요. 답사를 오신 다른 아. 분들과 만나서 뭐 같이. 수다도 떨고 사진도 찍고 했었어요. 아주 어디서나 친구처럼 이렇게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건 수목원일까요? 네, 네. 수목원에서 혼자 앉아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음. 여기는 수목원은 또 이렇게 바닷가 같지 않은 예, 그런 좀 울창한 삼림을 같이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있군요. 네. 식물원을 만든 미군 장교 칼 페리스 밀러 씨 이제 한국 이름을 민병갈이라고 지으면서까지 식물원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지금 저 수목원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는 12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네. 굉장히 예쁜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태안에서 찾은 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태안은 뭐 해수욕장도 워낙에 유명하고 네. 그다음에 해산물로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숨은 명소들 네. 또 외국인이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한국에 애착을 만든 식물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네. 다채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왕이면 물 한 개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고즈넉한 풍경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복을 입고 멋진 여행을 다녀온 이예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너무 괜찮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몰랐던 보물 같은 곳을 발견하는 재미, 즐기는 재미가 한껏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0번을 가도 10번이 다른 곳이 바로 여행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행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nnocent.